이거 실화임 거짓 같은 진실 19, 17위 공개해 주세요. 김하영. 김. 박수 치게 되죠? 아, 네네. 적응 완료했어, 오자마자. 이렇게 반응이 자연스러울 수. 나만 아니면 바로 돼가 정했어. 우리 프로를 관통하는. 아, 이렇게 되네요.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납치당한 건 아닐까요? 우리 애 좀 제발 찾아주세요. 하루아침에 사라진 호주의 한 소년. 소년을 찾기 위해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경찰들까지 출동했는데요. 자, 그런데 소년이 있던 곳은 호주에서 무려 약 5,000km나 떨어진 발리였습니다. 아니? 인도네시아 발리요? 네. 그럼 진짜 납치당한 거예요? 엄마 방학 때 발리 또 가요. 내 친구들 또 간대. 이번에 못 가. 얼른 들어가서 공부나 해. 자, 이렇게 지난 방학 때 갔었던 발리를 또 가고 싶었던 드류.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쫄라도 엄마가 단호하게 나오자 12살 드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혼행. 혼자 여행을 가는 거였죠. 12살이면서요. 초등학생이에요. 와, 이거 가능해요? 자, 12살 드류의 나홀로 발리 프로젝트. 일단 여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money, 돈이겠죠? 그럼요. 아주 그래서 대담하게 드류는 엄마의 카드를 슬쩍 하는 데 성공합니다. 와. 숙소 어디 보자. 바다가 보이는 여기가 좋겠네. 오션뷰 죽이는데. 자, 이렇게 항공권은 물론 고급 리조트까지 예약 완료. 그리고 대망의 D-Day. 드류는 책가방 속에 수영복까지 싹 챙겨놨고요. 그 길로 학교 가는 척하면서 곧바로 기차를 타고 공항으로 직행. 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아무 의심도 받지 않고 무사히 비행기에 탑승했고요. 시드니에서 퍼스 공항으로 간 다음 6시간 뒤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공항에 홀로 도착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런데 혹시 혼자 오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저희 누나가 곧 올 거예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Let's Party, 드류스 타임. 에메랄드 바다에서 헤엄도 치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한편 드류의 집은 한바탕 난리 중이었습니다. 난리 났겠죠. 자, 드류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엄마 엠마는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저 아드님이 지금 발리에 있는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 아니, 어떻게- 카드 사용 문자 이런 거 날라온 거 아니에요? 바로 인증샷 때문이었습니다. SNS.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드류가 SNS에 샵 발리 혼영, 샵 인생 뭐 있나 발리 여행 중인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버린 겁니다. 진짜 내 아들이 저렇게 몰래 해외여행 갔으면 정말 네. 너무 진짜 황당했을 것 같아. 황당하죠. 황당하면서도 좀 비특하지 않을까? 비특이요? 혼자 와, 이 대단한데. 다음에 꼭 저런 애 나와서 당해주세요. 다음에 뉴욕 가면 갔다 와. 아빠 편하게 좀 갔다 와라. A lot of trouble next time. Wish you all the best. 이거 실화임 거짓 같은 진실 19, 16위 공개합니다. 40년 동안 품은 암 덩어리의 정체는? 암 선고를 받고 수술대에 오른 한 남자.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이런 환자 처음이야. 자, 과연 전무후무한 이 암 덩어리의 정체는? 2014년 영국. 40대인 A씨는 1년 전부터 원인 모를 잦은 기침과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폐 쪽이 너무 아파요. 쿡쿡도 쑤시고요. 진료에 들어간 의사 모하메드 무나바는 상태를 듣고 곧바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엑스레이 정밀 검사 결과 오른쪽 폐 아래쪽에서 큰 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 정도 크기면은 되게 암 중기 아니에요? 되게 큰데. 의사 무나바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폐암 혹은 기관지 암이라고 판단했고요. 게다가 박테리아 감염까지 더해져서 무척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황급히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조직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검사에서 밝혀진 종양의 충격적인 정체. 뭐야? 암덩어리라고 생각했었던 덩어리의 정체는 바로 장난감. 뭐야? 저걸 왜 먹어? 뭐? 저거였어요? 뭐 어머, 때 저 도로공사 표지판처럼 생긴 저거? 아니, 저게 왜 폐에 들어가 있어요?
자, 대략 1cm 크기의 원뿔형 도로 표지 장난감이었습니다. 어이없다. 장난감이 왜 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폐에 장난감이 들어간 이유. 사실 어릴 때 본인이 장난감을 삼키던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살 생일에 선물 받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삼켜버려 그게 기도로 넘어갔었던 겁니다. 의사들도요. 이 정도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이 40년 동안이나 폐에 있을 수 있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식도로 들어간 게 아니라 기도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막혀서 사실 숨이 막혀서 죽을 수도 있을 뻔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아무튼 결국 A 씨는 폐에서 장난감을 꺼내고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는데요. A 씨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이번 일로 어릴 때 잃어버린 장난감을 다시 찾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40년 만에 고가를 봤을 때 얼마나 눈물 났을까. 내가 이거 가지고 놀았었지 하면서. 예. 추억 40년 만에 소환이네요. 딱 보면서. 참 안전하게도 보관했네요. 저기 너무 기계적으로. 정말 추억 소환이네요는 또 AI입니다, AI. 내 목표는 1등. 1등만 치고 가면 된다 이거지. 이거 실화임? 거짓 같은 진실 19. 13위 공개해주세요. 자, 만약 자신과 정말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가 알고 보니 피를 나눈 사이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1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 고등학교에 입학한 13살의 소녀 카시디 너스. 그런데 카시디는 학교에 갈 때마다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카시디, 우리 학교에 너랑 똑 닮은 언니가 있어. 야, 무슨 도플갱어인 줄 알았어. 자, 이렇게 자신과 도플갱어 수준으로 닮은 사람이 있다는 말에 한달음에 그 언니를 찾아간 카시디. 그런데 정말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카시디와 똑 닮았던 17살의 제파니. 이 두 사람은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잘 맞아서요. 그때부터 친자매 이상으로 서로를 챙기며 우정을 키웠습니다. 얼마 뒤엔 가족에게도 소개했는데요. 그런데 제파니, 혹시 너 생일이 언제니? 저요? 4월 30일이에요. 넌 내 딸이 확실해. 뭔 소리야? 자, 사건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1년 전인 1997년 4월 28일 예쁜 공주님을 품에 안게 된 모르네 너스 부부. 그런데 아이를 낳고 사흘째 되던 날 잠들었다가 깬 엄마 셀레스티는요. 아기가 사라진 걸 알게 됩니다. 저런. 사람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결국 한 여성이 부부의 딸을 데려간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런 일이 참 정말. 그 뒤에 세 자녀를 더 낳았지만 한순간도 첫째 딸을 잊은 적이 없었고요. 매년 가족들과 어딘가에 있을 딸아이의 생일을 챙겼다고 합니다. 야. 자, 그런데 그런 딸과 너무나도 얼굴도 나이도 닮아있던 제파니. 자,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족들은 제파니에게 동의를 구해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숨막히는 6주의 시간이 흐른 뒤 모르네 씨와 제파니 양의 유전자가 99.9% 일치. 와. 생물학적으로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라는 결과를 받게 된 겁니다. 제파니는 그러면 자기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그런 좀 있죠.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제파니는 17년 동안 신생아 때 자신을 납치했던 여성을 엄마로 알고 지내왔는데요.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자신이 유산한 뒤 그 슬픔을 못 이겨 산부인과에서 제파니를 납치해 키웠다고 시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연이 또 있었습니다. 2015년 미국 플로리다주 세라소타의 한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취직한 신봉남 씨. 그런데 한 환자가 신봉남 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한국 출신 간호조무사가 왔대. 둘이 친해지면 딱이네. 의지도 되고. 환자가 말한 한국인 출신 간호조무사는 바로 신은숙 씨. 신봉남 씨와 신은숙 씨는 같은 근무조에서 근무하며 금세 친해지게 됩니다. 은숙이를 볼수록 동생이 자꾸 떠올라. 사실 봉남 씨가 어렸을 때 헤어진 동생이 있었던 겁니다. 설마. 아버지가 새엄마랑 재혼을 하셨는데 계속되는 생활고에 결국 두 딸을 부산의 한 보육원에 보냈고요. 그 뒤 1976년도에 5살 동생이 먼저 입양을. 그리고 2년 뒤인 1978년 9살이던 봉남 씨도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어렸을 적 서로 의지했던 이복 동생을 잊지 못한 봉남 씨는요. 틈날 때마다 고향인 부산 등지의 보육원을 수소문했지만 안타깝게도 동생에 대한 그 어떠한 기록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동생이 한국도 아닌 미국 땅에서 그것도 같은 병원 또 같은 층에 근무하는 신은숙 씨와 비슷하다는 걸 느낀 복남 씨는 은숙 씨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아 진짜? 라고 부탁을 했고요. 은숙 씨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짓말. 두 사람은 4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던 자매가 맞았습니다. 와 진짜. Thank you to you, Holly, for never ever gave up looking for me. 찾아보니까 프리한 기자들도 도플갱어 닮은 꼴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저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 전에 SNS에 올라온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1등에 뽑힌 한국 대학생인데 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고 저기 오상진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가 있어? 이거 실화임? 거짓 같은 진실 19, 11위 공개합니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공무원이 있다? 대한민국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만 이 공무원은요. 자신이 원하는 한은 교체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어요. 뭔가 궁금하다. 힌트 보여드릴까요? 이 영상 보시죠. 두 사람 다 헌법 가치에 대한 신념이 훌륭하고 헌재 소수자에 소장?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국민 기대가 많을 거라고 축하를 건넸습니다. 국기 이렇게 개양해 주시는 분이. 아, 땡! 국기! 땡! 아, 표창장, 표창장, 저저 표창장. 있어. 필경사. 정답입니다! 필경사가 뭐야? 현재 3대째 필경사를 맡고 있는 김이중 사무관은요. 현재 공직에 있는 유일무이한 필경사입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새겨진 임명장에 소속 부처, 직책명, 이름 등을 정성 들여서 한자 한자 쓰는데요. 이렇게 매일 30장, 매년 7,000명의 임명장을 붓글씨로 직접 작성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임명장에 글귀를 쓰고 국세까지 찍히면 그때서야 5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까지 나라를 위해 일할 또 한 명의 공무원이 임명되는 겁니다. 이야. 정말 무게감이 장난 아니네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프린터로 뽑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긍지와 명예를 심어주기 위해서 정성 들여서 직접 손으로 쓴 임명장을 전달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니 의미가 다르죠. 정말로 대통령보다 희소한 이 직책은요. 이전의 필경사가 은퇴를 해야 다음 사람이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라를 위해 일할 공직자의 새로운 임명장을 위해서 붓을 든 김이중 사무관. 최고의 순간을 함께하는 만큼 늘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화임? 거짓 같은 진실 19, 10위 공개합니다. 오진으로 10년간 투병한 환자. 자, 만약 뇌성마비 환자가 하루아침에 걷게 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01년 대구의 한 대학병원. 학예회 도중 쓰러진 6살 소녀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소녀에게 내려진 진단은 경직성 뇌성마비. 경직성 뇌성마비는요, 뇌 이상으로 근육이 경직되어 팔다리가 뻣뻣해지는 병인데요. A양은 수차례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고요. 결국엔 아예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경직성 사지마비 진단까지 내려지며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아, 6살인데. 어린 나이에. 조심하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A양의 마비 증세는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심해졌는데요. 아빠는 그런 딸의 증상을 보며 어쩌면 뇌성 마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치료를 위해 중국 그리고 미국까지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별 차도 없이 보낸 시간만 무려 10년. 그러면서 치료비에만 무려 4, 5억 원가량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딸 A양은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누워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1년 뒤인 2012년 어쩌면 뇌성마비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이런 한 물리치료 선생님의 황당한 소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즉시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을 찾은 분이요. 그런데 A양의 MRI를 본 의사는 무척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10년이나 누워 있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우선 약 처방해 드릴게요. 차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이야, 이게. 하지만 이런 의사의 말을 수없이 들은 분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해보자는 생각으로 약을 복용한 A양. 그런데 말입니다. 아빠, 나 지금 걷는 거 맞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10년간 뇌성마비인 줄 알았던 딸은 알고 보니 세가와병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거였습니다. 1971년도에 일본인 세가와 의사가 발견한 세가와병은 근육 수축으로 몸이 고통스럽게 꼬이는 증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걸 몰랐던 의사가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내린 거죠. 병원의 오진으로 이 긴 시간 뼈아픈 세월을 보낸 가족들. 어머. 하지만 A 양과 가족의 잃어버린 10년은 그 어떤 걸로도 보상되지 않겠죠. 부디 이런 실화는 다신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